예,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길이끈 테스트와 이제 옆구리 테스트를 통해서 그 지난 시간 동영상 말미에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저 같은 경우 길이끈이 오버가 됐다. 여러분들, 뭐, 저희 딸아이도 길이끈이 오버가 됐고, 저희 아내는 길이끈이 거의 중간에 있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요,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써서 활동만 하신다. 눕지 않고 앉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적정 중량이란 게 테스트를 통해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써서 활동할 수 없잖아요. 밤에는 자야 되고, 힘들면 앉아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앉아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게 왼손에 찬 중량과 옆구리 간의 또 심지어 발 쪽에도 이 상관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지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고 어제 동영상에서도 분명히 조금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구리는 옆구리 자체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왼손의 중량 혹은 오른손의 중량, 특히 이제 우리가 왼손을 많이 차고 있었으니까 왼손의 중량은 이게 길이끈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이 반대쪽 옆구리에도 도움을 준다. 이게 언제 도움을 주냐면 서 있을 때 도움을 준다. 이게 서 있으면 이게 이 왼손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오른쪽 옆구리가 작동이 되거든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겠다 이러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왼손에 무거운 걸 한번 잡아보세요. 막 바켓스 같은 거 막 잡으면 그 바켓스를 버티는 힘은 왼손에 잡고 있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옆구리가 땡땡해 있을까 만져보세요. 그러면 왜 왼손에 바켓스를 잡았으면 왼쪽 옆구리가 단단해야 되는데 왜 오른쪽 옆구리가 단단하지? 의심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이게 작동이 되는데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작동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앉으면 제가 왼손에 차고 있는 200을 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냥 뺄 때도 있고 안 뺄 때도 있는데 그냥 느낌상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빼버려요. 그냥 잠깐 앉아 있으면 안 빼죠. 근데 뭐 밥을 먹는다든가 한 10분 이상 앉아 있겠다 이러면 처음에는 안 빼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느낌 이상하면 빼버립니다. 지금도 뭐 동영상을 찍는다고 뭐 200짜리를 빼버리고 있는데 하여튼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차고 있으면 길이끈이 왼쪽으로 돌아가요. 서 있으면 내가 운동을 하고 있거나 어떻게 하면서 좀 상세가 돼요. 이거 옆구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피도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 있을 때는 왼손에 차는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빼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길이끈이 지금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이걸 뺀다 이겁니다. 그죠? 자, 저희 아내의 경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저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는 길이끈이 왼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왼손을 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왼손을 빼버린 걸 지난 동영상에서 어떤 때는 옆구리가 좀 많이 약하다고 느낄 때는 오른쪽 앞쪽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옆구리 방향으로 이렇게 좀 몰아서 이렇게 넣어두기도 한다. 어떤 때, 처음에는 제가 그 옆구리에다가 그냥 추가로 좀 차기도 했습니다. 그냥. 왜인가 하면 서 있을 때는 왼손이 오른쪽 옆구리를 도와줬는데 앉아보니까 도움이 없으니까 옆구리가 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저께 이제 이걸 길이끈하고 테스트를 이제 정확하게 해보니까 그저께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약간 길이끈이 약간 오른쪽으로 간다 했는데 어제부터인가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릴 정도로 가운데로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왼쪽이 세지도 않고, 그래도 약간은 오른쪽인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조금 오른쪽으로 약간 더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운동하기가 좀 주저주저 하는 정도. 가끔씩 살짝은 해본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 아내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왼쪽 다리는 1460인가, 1500, 집에 있을 때 1500에서 40g 내려서 1460 정도 차고 있고, 그 왼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250 정도를 차고 있어요. 1250 정도를. 예? 원래는 850을 차야 되는데, 그죠? 다리를 더 올렸기 때문에 손도 좀 더 올린 거예요. 원래는 왼손이 활동 중량이 원래는 850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리를 더 올렸기 때문에 또 집에 있기 때문에 왼손을 좀 더 차고 있는데 1250 정도를 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기립근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근데 옆구리는 제가 알기로 한 500 정도 차고 있습니다. 500 정도. 옆구리는 제가, 솔직히 저는 지금 한 550 정도 차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500 정도 차고 있는데, 기립근이 저는 왼쪽으로 많이 돌아가 버리면서 옆구리도 왼쪽이 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상황인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옆구리는 한 500 정도 차고 있고, 손은 1250 정도를 차고 있습니다. 서 있을 때. 자,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이 개념이 좀 달라져요. 근데 서 있을 때는 이제 왼손에 1250 차고 있으면, 기립근이 이제 가운데요. 근데 왼손에 1250이 기립근도 도움을 주지만 옆구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옆구리는 지금 500을 차고 있고 왼손에 1250을 차고 걸어 다니면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앉거나 누워버리면 이게 1250이 옆구리에 주는 영향이 거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영향을 거의 못 미쳐요. 그러면 옆구리가 약해질까요? 세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서 있을 때는 1250만큼의 옆구리에 힘이 좀 전달이 됐는데 누워버리니까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으로는 옆구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을. 그러니까 1250을 만약에 누워 있는다 그러면 1250이 이제 효과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기립근 쪽으로만 영향이 있고 옆구리 쪽에 영향을 못 주니까 누워있을 때는 옆구리에다가 물병 1개, 2개 하면 1개당 500g이라고 잡으면, 자, 물병을 옆으로 기대면 물병이 뭐 2리터 짜리라고 하더라도 한 500g 정도 힘밖에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500g이라고 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개, 2개 하면 1kg잖아요. 그죠? 그 1kg가 좀 부족하니까 그 위에다가 모래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뭐 1kg짜리나 1.5kg짜리 하나 이렇게 위에 걸쳐요. 걸치면 약간 힘이 더 증가가 돼서 그렇게 해줘야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옆구리 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누우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 그냥 기립근이 원래 왼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우면 왼손을 빼야 돼요. 제 안에는 기립근이 딱 거의 가운데 있으니까 누워도 왼손을 뺄 필요는 없어요. 그쵸? 왼손을 뺄 필요는 없어요. 그 옆구리, 그러니까 왼손은 그대로 차고 있고 옆구리 쪽을 더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 정도 해놓고 느낌상 왼쪽 팔이나 왼쪽 가슴 쪽이 조금 딸린다라는 느낌이 들면 왼손에 추가적으로 한 500이나 이런 걸 더 차주기도 하고 왼쪽 가슴에 모래주머니 1개, 많게는 2개 정도, 1개, 요즘은 1개도 잘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3개, 4개 올리던 게 이제 기립근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또 옆구리가 해결이 좀 많이 되면서 이제 3개, 4개 가슴에 3개, 4개 올리거나 막 왼손에 많이 차거나 이런 상황은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더 좋아진 거죠. 그죠? 더 좋아진 거고, 분명히 더 좋아지는 쪽으로 이동한 거고, 이제 중량이 그때만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만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잘못하면 이거 어렵다, 포기하자. 막 이래 돼 버리면 진짜 포기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최악의 결정이고, 안 되면 되게끔 하라.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기도라도 하자.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되게끔 하자는 거예요. 자, 앉아있을 때는 어떡하냐. 근데 사실은 누워버리면 왼팔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오른쪽에 옆구리에 미치는 영향이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한 5 정도는 남아있을 거예요. 거의 사라져요. 거의 0에 가깝게 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앉아있으면요, 조금은 영향을 미쳐요. 한 10% 정도, 10에서 한 20% 정도는 옆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체가 세워져 있으니까, 또 왼팔에 무거운 걸 차고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오른쪽 옆구리에 약간은 힘이 가요. 한 10에서 20% 정도는 힘이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만큼 왼손에 1250이니까 옆구리에다가 1250만큼을 보충해줘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앉아있을 때는 저희 아내가 이제 어제 제가 이래 보니까 앉아있으면 옆구리가 살짝 약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그냥 조금 더 채웠어요. 채운 게 아니고 이제 바지에다가 이렇게 반 접어갖고 이렇게 끼웠어요. 처음에 한 1kg 정도 끼우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이게 막 흐린 하늘이 약간 개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환해지면서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데, 하여튼 1kg를 채워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1kg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이제 500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나 이래 앉아있을 때, 뭐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앉게 되면 옆구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왼팔에 찬 이게 옆구리에 영향을 못 주니까 아주 미세하게 약해져 버리니까, 약하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 옆구리를 더 차게 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활동할 때, 누워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는 좀 덜 한다 그랬죠. 누워 있을 때는 거기 합당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죠? 또 저는 기립근이 왼쪽으로 완전히 오바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누워있을 때 저는 왼손을 벗어야 되고, 저희 아내는 안 벗어도 된다 이거죠. 그 기립근이 가운데 있으니까 굳이 벗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에 찬 모래주머니의 역할은 기립근을 돌려주는 역할과 함께 옆구리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하여튼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옆구리와 이렇게 기립근은 뭔가 균형이 맞아져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 다리 쪽이 여전히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 있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뒤로 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전히 아직 개선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덜해졌는데 굉장히 가깝게 와 있는데, 이제 조금씩, 최근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이제 발바닥을 이용해서 좀 돌려보는데 조금 집중을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발바닥을 일어서서 체중으로 누르면서 약간 발목을 돌려준다는 느낌, 발바닥을 이렇게 찍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다리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그러니까 다리 왼쪽으로 막 치우쳐서 피가 흘러간다 이거. 그러니까 왼다리는 뒤로 가버리고 오른다리는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혈액순환이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 왼쪽 다리는 안쪽으로 이렇게 자꾸 돌려줘. 그러니까 꼬여있다. 꽈배기처럼 내가 꼬여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다리에 피가 주로 오른쪽 다리는 안쪽, 왼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버리고 왼발은 뒤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걸 반대로 꽈줘야 되는 거예요.
꽈주려면 발바닥을 좀 이용하면서, 기왕 이용하는 거 옆구리도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거든요. 옆구리도 좀 도와줘.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또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는 게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전반적인 동영상은 이걸로 오늘 정리를 하고요. 제가 짧은 동영상으로 이 동작들을 틈틈이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너무 동작들을 안 보시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들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동작들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운동 방향이 막 달라져 있어요. 그죠? 뭐 저희 아내하고 여러분들은 좀 비슷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의 운동 방향입니다. 왼손잡이의 운동 방향. 혹시 왼손잡이로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지금 왼손잡이가 되어버린 게 사실은. 그렇다고 왼손을 더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저는 왼손잡이라고 봐요. 옆구리도 왼쪽이 더 세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풀어주는 게 균형점으로 오는 거거든요. 왼손잡이들은 지금 제가 뭐 누워있을 때 오른쪽 가슴에 올리고 막 이런데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막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기립근 운동도 오른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 아주 짧은 동영상, 뭐 쇼츠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동작만 좀 보여드리려고 한 개씩 올려드릴 겁니다.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운동 방향을 어디로 하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맞는 방향을 찾아서, 제가 오른손을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왼손이 해야 되면 왼손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방법만 알려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여튼 옆구리 테스트, 기립근 테스트 계속, 옆구리 테스트, 기립근 테스트는 결국은 활동 중량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그죠? 걸어 다닐 때 하고 이제 운동할 때 이게 맞추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옆구리 중량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하면 좀 중량을 자꾸 변화를 주더라도 괜찮으니까, 뭐 5g, 10g 이렇게 자꾸 변화를 줘도 괜찮으니까 자꾸 테스트를 해보고요. 기립근 또 이렇게 좀 자꾸 테스트를 해보시고, 누구 건 앉을 때는 약간은 변화를 줘야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해 안 되면 이 동영상, 오늘 올린 동영상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두 번 더 들어보시고, 이해되실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